소주 한 잔 개발한 줄 흥달쌤입니다. 벌써 소주 한 잔 개발한 줄 한 게 5번째 시간이죠.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를 오래 했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컨텐츠는 지극히 제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이의 객관이 아니라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다.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개발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그럴 내용들이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안주는, 메인 안주는 이제 쭈꾸미 볶음. 요 쭈꾸미하고 요거는 우리 아들이 아까 전에 먹고 남긴 응급실 떡볶이. 맛있어. 저는 응급실 떡볶이가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남긴 그 주먹밥 3개, 그리고 상추. 뒤에 텃밭에 있는 거 다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사왔지. 그래서 마트에서 산 이 상추하고, 요거는 치킨무거든요. 치킨무를 제가 무쳤어요. 저희 집에서 치킨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이 먹거든요. 저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이 한 마리 정도씩 먹는데 치킨무를 안 먹네. 그래갖고 많이 쌓였어. 5개가 이렇게 쌓여 있길래 저를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다 넣고 고춧가루 좀 집어넣고, 식초를 안 넣었지. 식초 안 넣고 뭐 파 좀 썰어 넣고 뭐 통깨 조금 뿌리고 그래가지고 참기름 조금 두르고 그래가지고 조물조물 무쳤더니 맛있더라고. 라면하고 같이 먹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쳐봤어요. 김치 대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똑같이 제로 슈가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잔 먹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 잔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잔 먹어야지 말이 잘 나오더라고. 뭐 짠해야 되니까 일로 와라. 자, 일로 오고. 짠. 자, 오늘 뭐 얘기할 거냐면은 이제 직군들 분류하는 거, 뭐 SI가 있고 SE가 있고 DBA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현업 들어가면은 금방 이렇게 뭐 들을 용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취업하기 전에는 이런 용어들 듣기가 조금 생소하니까, 그래갖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직군 업무별로 나누기 전에 회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에이전시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SI 업체라는 데가 있고, 솔루션 업체, 이렇게 3가지 업체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가 SI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간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로직적으로 좀 비즈니스 로직을 많이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SI 업체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에이전시, 웹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에이전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개발자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시스템 내부적인 로직보다는 화면단, 그러니까는 예쁘게 나오는 거, 요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에이전시 업체. 자, 그리고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EPMS라든지 아니면은 ERP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그런 업체들을 보고 이제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그 일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SI하고 에이전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한잔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한잔하세요. 자, 어쨌든 에이전시하고 SI 업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SI 업체도 있어보고 에이전시 업체도 있어보고 솔루션 업체도 있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SI는 기간계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같이 들어가요. SI 업체하고 에이전시 업체하고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같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삼성화재 사이언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4년차 개발자였을 때, 이제 연봉이 빵 튀겼을 때, 그때 이제, 보험이거든요. 글로벌 보험에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그건 기관계 시스템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로직은. 그러니까 SI 업체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에이전시 업체. 일단 화면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이전시 업체하고 SI 업체하고 같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SI 업체 다녔었고 그 에이전시 업체가 갑을이었죠. 그래서 펜타브리드라는 그런 요즘에 있나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펜타브리드 클라우드9 이런 데 유명했거든요. 그 갑은 삼성화재였고 을이 이제 펜타브리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 들어간 갑을 병으로 들어간 SI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로직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로직보다는 화면단 예쁘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체가 에이전시 업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갔던 데가 CJ1 같은 경우에는 CGV가 주관사가 된 거예요. CGV가 갑이에요. 거기서는 CGV가 이제 발주를 띄워가지고 이제 CJ 그 포인트를 통합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CJ1 시스템이었는데 거기는 워낙에 많았지. 그때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에이전시 회사였어요. 웹 에이전시. 그래서 안그래픽스라는 회사였는데 아마 그 제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안그래픽스 직원분이 저를 아는 척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너는 어디 가서 속이질 못해. 예, 그 어쨌든 안그래픽스에서 저는 그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시판들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실제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로직이라든지 SSO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I에서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API를 사용한다든지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막 이런 실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들 있잖아요. 그거는 SI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에이전시로 들어갔으니까 안그래픽스의 그 에이전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을 딱 담당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 것인지 요거를 버튼 누를 때까지 버튼 누르면 이제 그게 SI 통해 가지고 결과값 넘어오면은 제가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SI 업체에서는 좀 내부적인 로직을 조금 더 그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냅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SI 업체 개발자들이 에이전시 업체 개발자들을 조금 무시해요. 너네는 기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조금 무시를 하는데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지 난 도통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아주 개발자들 희한해. 제가 이제 그 CJ1 하면서 저는 에이전시였잖아요. 에이전시 업체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김땡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SI 업체 담당하시는 분이었죠. 그 SI 업체 팀장님이셨어요.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정말 개발자 같이 생겼어. 머리 이렇게 쫙 늘어뜨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머리 뒤로 딱 좀 메고 다니고 개발자처럼 생겼어. 근데 무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분이 나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김땡식님은 SI 업체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에이전시니까 협업은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내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땡겨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API 만들어 놓으신 거 있냐라고 했더니 어려운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지. 개발자들은 원래 어려운 용어를 써요. 뭐 URI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거기에 뭐 리미트는 몇 초로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어려운 용어를 막 남발해가지고 너 알면 하고 모르면 나한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기분이 나쁘지. 난 다 아는데. 그래갖고 만들었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보는 눈이 틀려지더라고.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봐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담배 피니까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시 개발자 맞아요? 그러는 거야. 회사가 에이전시니까 에이전시 개발자죠. 옛날에 뭐 했어요? 뭐 제 또 썰을 풀었지. 뭐 어디도 들어갔다 오고 저기도 들어갔다 오고 막 그렇게 썰을 풀었더니 어쩐지 잘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무릎을 수술을 했거든요. 업체가 완전히 틀리잖아. 근데 병문안까지 와주셨더라고요. CJ1 담당자들도 그 개발한 그쪽 팀, 감님, 그쪽 담당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병문안 해주시고 그랬어요. 잘 나갔어. 나도 어디 가서 그런 데 가서 이름 내면 다 알았어. 뭐 아시아나 가서 이영직 사장님 뭐 그리고 막 그랬어. 나도 막 혼자 막 뚝딱뚝딱 하고 SK다 뚝딱뚝딱 하고 다 잘했지. 내가 아주 잘했지. 자랑이었어요. 어쨌든 조금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SI 개발자나 에이전시 개발자나 똑같은 개발자이고, 그리고 SI 개발자는 아무래도 안에 있는 로직을 좀 더 많이 만져요. 그래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에이전시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맨날 냅다 게시판만 만들지 말고 다른 것들 욕심내가지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솔루션 업체, 저는 솔루션 업체는 메일 솔루션 업체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에서 쓰는 그 메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설치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고쳐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솔루션 업체, SI 업체, 에이전시 업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가는 게 좋냐? 개발자를 시작을 할 때 추천드리는 건 SI 업체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금융권을 들어간다든지 뭐 그럴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항공권 시스템도 만져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포인트 통합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SI 업체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SI 업체에서 어느 정도 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에이전시 업체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 솔루션 업체를 가시든지 그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SI 업체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업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I 개발, SI 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SI 개발자다라고 하는데, 요 SI 개발자분들은 말 그대로 기관계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기관계가 아니라 기관계 시스템. 그래갖고 안에 있는 로직들, 그런 것들 담당하는 거,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을 보고 SI 개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 개발을 해야지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실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프로그래머의 실력은 코딩 실력이 아니에요. 무슨 코딩이야. 코딩은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이미 워낙에 툴들이 잘 나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딱 레벨만 딱 올라가게 되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경험이에요. 경험. 얼마만큼의 내가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3년차 개발자, 5년차 개발자, 신입 개발자가 아는 건 훨씬 많아. 왜냐면 지금까지 4년 동안 공부했지, 6개월 동안 그 과정, 그 국비지원 과정 들었지, 여러 가지 또 취업하려고 여러 가지 책도 봤지, 아는 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경험 때문에 3년차 개발자고 5년차 개발자고 그렇게 선호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SI 개발은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스템을 많이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SI 개발을 한다고 해도 처음엔 요만한 거 게시판 덩어리 만들겠지. 근데 점점 설계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정체되기 때문에 뭔가 설계도 해보고, 남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용기. 그 있잖아. 의사 선생님 저 그 약 주실 때 피 좋은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거 XP의 5가지 그건가? 핵심 그 원칙인가요? 그거 용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내 실력이 크는 거예요. 내 실력이 큰다고 하는 거는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내 몸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노후 준비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고 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일찍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보자고요. 용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I 했으니까 한잔 해야지 또. 어쨌든 SI 개발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SM이라는 직군이 또 있어요. SM 개발자라고 하는데, SM 같은 경우 SM 엔터테인먼트 이게 아니라, SM은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SI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개발을 하고, 뭐 한 6개월, 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SI 개발자들은 빠져요. 그리고 딴 업체로 가.
개발해야 되니까. 기관계 시스템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는 다른 다른 그 프로젝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운영은 누가 하느냐? SM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SM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SI 개발자한테 조금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유지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SM 개발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필드에 있고 예전에 한 10년 그때 전쯤에는 SM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게 SI는 밤새는 일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막 등에서 식은땀 쭉쭉 나고 막 저기서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SI에서 막 열심히 하시고 조금 이제 난 좀 여유를 찾겠다. 나 6시에 퇴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SM 개발자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유지운영하는 개발자를 SM 개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솔루션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SI를 선택하냐, SM을 선택하냐? 저는 SI를 추천드려요. 그냥 끝까지. 왜냐면은 SM 개발자는 그 프로젝트만 보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폐기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 보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다른 프로젝트 다시 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SE라는 직군이 또 있어요. 자, SE라고 하는 거는 그 서버 쪽 담당해 주시는 분들, 컴퓨터 뭐 설치해주고 거기다 와스 설치하고 웹 설치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L4 장비 놓고 여기다 와스 2대 놓고 뭐 웹 서버 2대 놓고 여기다가 뭐 DB 서버 놓고 액티브 스탠바이 놓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 클라우드 그거 많이 이용하니까는 그 도커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떠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팅해 주시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개발자는 아니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도 SE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SE보다는 그 개발자가 조금 더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 옮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개발자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SE라는 그런 직군들도 있다. 이제 뭐 방화벽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빠삭하시지. 그분들은 막 컴퓨터 막 검은 화면 막 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보안관제를 실질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 자, 그리고 QA라는 직군이 또 있어요. 자, QA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하시는 분들, 뭐 테스트 뭐 시나리오를 짠다든지 아니면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Q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QA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보다는 조금 연봉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PM이라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M을 하려면은 PMBOK라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PMP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예요. PM도 종류가 많아요. 개발에서 PM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에서 PM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DBA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DBA라고 하는 거고, 뭐 G마켓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는 느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대충 SQL을 짜놓으면은 DBA가 그걸 보고 그거를 좀 수정을 해요. 인덱스를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그 경로들 봐가지고 최적의 경로로 찾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DBA이고, 요거는 이제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DBA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조금 학벌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서울대 나왔냐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봉은 되게 높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제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 지금 현대모비스 들어가 있나? 현대모비스 팀장으로 있는데 조금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 취업할 때니까는 15년, 16년 그때쯤에는 DBA가 조금 학벌을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군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뭐 IT 직군 굉장히 많으니까 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SI 업체라든지 에이전시 업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막 갑자기 SI, 나는 개발자 하고 싶은데 SE가 들어가 있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잔 따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업무를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SI라든지 SE라든지 SM이라든지 QA라든지 PM이라든지 DBA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고, 에이전시 업체하고 SI 업체하고 솔루션 업체하고 이런 것들 틀린 것들, 그런 거 차이점은 알아둬야지. 내가 개발자 할 거면 최소한 그거 차이점은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짠! 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부터도 뭐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쵸? 모르는 건 죄가 될 수가 없어. 바트 그러나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이놈의 외계어들은 어떻게 다 알아? 이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를 모르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건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돼가지고 사수가 되게 틱틱거릴 거예요. 야, 넌 구글링도 안 하냐? 그러면은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알아내세요. 이놈의 개발자들은 맨날 구글링 하래. 구글링 해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응?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보겠어. 친절하게 답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끝까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요 전 영상인가 전전 영상인가 근데 편집돼가지고 안 나갔는데,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있었거든요. 저쪽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피규어 같은 거. 그게 조그만 공간인데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날 그쪽으로만 가면은 새가 푸드덕푸드덕 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야. 뭐야? 그리고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거야. 뭐야 저거 치워야지. 그러고 딱 갔는데 거기 새가 알을 까놨더라고. 6개. 새알 6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 조심했죠. 저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 갈 때도 살금살금 가고 그랬거든. 근데 엊그저께 봤더니 통통 폈더라고. 그럼 6개의 알이 다 그 부화해가지고 이제 날른다는 거잖아.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가지. 이놈 새끼가 어디 그냥 호탁하고 앉아있어 그냥. 아주 그냥 그 속상하더라고. 응? 집에 식구가 들어왔는데 어미새까지 해가지고 7명의 식구가 들어왔는데 그 7명의 식구들이 그냥 싹 사라지니까는 되게 허탈하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걔네 얼마 전에 날라갔어 그러더라고. 하고 이거 보면서 속상하다 이러고 있었지. 어쨌든 그래서 뭐 새가 집에다가 뭐 둥지를 틀고 그런 좋은 징조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려고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새똥은 많아. 막 새똥 온 데군데 막 다 써놨지. 환장하고 맨날 치우고. 어쨌든 그래서 막잔 먹어야 돼. 막잔. 짠. 그냥 끝내면 아쉽지. 먹고 끝내야죠. 한 병도 다 안 먹는데. 요건 요거. 이건 좀 이따 먹을게요. 싸놓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누군가 따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용어들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고편을 할까봐 다음 컨텐츠는 흥달쌤의 첫 취업 고군분투기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빵빵 터질게요. 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올라가는 그 영상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은 많이들 하셨으니까 좋아요 괜찮아, 안 눌러도 돼. 괜찮고 많이 봐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하루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들고 자, 우리 다음번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혹시라도 안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김땡식님 누군지 아실 거야. 머리 길고 그러신 분. 대한통운 나중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있어. 혹시 보시면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저 전화번호 그때부터 여태까지 안 바뀌었거든요. 언제 한번 소주 한잔 하자고요. 그래갖고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뭐 필드에 나가면은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원주로 넘어와가지고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이거를 듣고 김땡식님 한번 물어보세요. 뭐 CJ1에 들어가셨었어요? 그래갖고 이응지 가세요? 안다 그러면은 연결 좀 시켜주세요. 소주 한잔하게. 한잔하자 그리고 결국은 못했으니까 한잔.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안부도 물어보고 싶고, 뭐 요즘에 잘 사시는지, 어떤 프로젝트 하시는지. 아마 그분은 개발자 계속 하실 거예요. 뼛속까지 개발자시라서 정말 잘하세요, 그분은. 내가 실력으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세상에는 고수가 엄청 많아.